안녕하세요. 혹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해 보려고 해서 마이크가 잘 들렸으면 좋겠고 채팅창도 이제 제가 볼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닥터 제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편리하게 채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이 되나요? 되나요? 그동안 영상들을 많이 올려서 도움이 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도 거의 지금은 한 달 만에 이제 또 들어왔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천천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제 채팅창 보기가 컴퓨터라서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답변해 드리기도 좀 편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기 힘들었던 질문들 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눈이 많이 침침해졌어요. 5.0 몇 개월 유지해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요. 주사 장단하면 괜찮아질까요? 근데 마흔자루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 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그게 그 기간과 좀 맞물리는 것 같으면 우선은 안과 진료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흔자루가 좀 건조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그 질이 좀 안 좋아지면서 건조가 생기니까 좀 침침해지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안과는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마흔자루가 직접적인 눈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80kg 시작해서 2.5로 77 되었는데 5.0으로 3주차 오늘 맞았는데 그대로 77이에요. 이제 7.5로 올려야 하나요? 냉장 보관 괜찮은데 상온 괜찮을까요? 상온 보관 21일에서 한 달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자가 주사다 보니까 워낙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하게 하려고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 1번 질문은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설명을 했지만 체지방이 감량되는 속도를 보고 용량을 결정합니다. 마흔자루는 식욕조절제의 효과보다는 체지방을 감량하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용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체지방의 분해가 좀 덜 되거나 내가 맡고 있는 용량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다 이럴 때 호르몬이 안 맞다 이럴 때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맞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5로 올리는데 명절이라 화요일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기를 화요일 맞으면 되나요? 네,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거라면 조금 농도를 올려서 빨리 체지방을 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 간격, 컨디션 괜찮으시면 5일 간격으로 해서 초반에는 조금 그 약동학, 양력학이 조금 빨리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2.5 지난 토요일에 맞았는데 수면 위 내시경 언제 가능해요? 수면 위 내시경은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는 2주 전부터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위장 운동 능력이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2주긴 한데 이제 뭐 어떤 내과 선생님들께서는 내시경 하기 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끊어도 된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2.5로 계속 가시는 환자분들 그래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2.5를 맞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고 슬퍼하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슐린 저항성도 많이 개선되고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 항상 제가 드리지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해 주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고 전문 의약품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5 한 달 맞고 4kg 빠졌고 앞으로 3-4kg 정도면 더 빼고 싶은데 부작용도 무섭고 급하게 빼고 싶지 않아서 2.5 한 번 더 처방받아도 될까요? 지금 체지방률이 아직 빼야 될 체지방이 많다면 크게 부작용 없고 몸에 문제가 없다면은 빨리 체지방률을 내리고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난자에 관한 얘기도 많고 미혼 여성 마흔자루에 대한 얘기도 많고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불임도 있고 해서 체중을 좀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신 분인데 이건 사실 논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서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생각했을 때 이 환자가
이 체중과 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상태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의 합병증이나 또는 유산이나 또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이 훨씬 더 위험하다 싶으면은 우선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하고 당뇨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다 한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환자가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게 저는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막 자꾸 넘어가는데 되도록이면 드릴게요. "선생님 요즘에 물량이 너무 없어요. 3월 넘어 들어오신다 못 가면 자, 마운자로가 나의 모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운동과 식단이 아주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물량하고 상관없죠. 근데 거기에 마운자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모자란다, 없다 이러면은 나의 식단과 운동을 쪼끔 더 강도 있게 하면 되고, 나의 운동과 식단이 쪼끔 미미하다 싶으면 마운자로가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아마 맞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가 좀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안 하는데 '내가 살이 잘 빠진다.'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마운자로 썼더니 쪼끔 더 수월하고 쪼끔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체지방이 쪼끔 더 잘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통제하는 게 내 스스로가 좀 되는 것 같다. 요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물량 부족이 아마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 처방을 해 보니 이렇게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몇몇 환자분들 입장에서 마운자로가 아마도 이제 점점점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좀 필수적인 치료제로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나의 식단과 운동이 기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 2.5가 그러니까 항상 낮은 용량이 효과가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효과라는 체지방의 감량입니다. 당류를 제한하는 것, 특히 과일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영상들을 남기고 있는 건 제가 진료하면서 늘 환자들이 저에게 했었던 질문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치료를 하면서 살이 마운자를 쓰면서도 잘 안 빠지는 환자들이 저하고 같이 원인을 찾았을 때 '그 원인이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영상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겪지 말고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길 바라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꼭 예전 영상들도 좀 이렇게 다 보시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딱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다이어트법은 없어요. 원장님 덕분에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 알게 되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생리 일주일 전에 2알 먹고 있어요. 내성도 세로토닌 계열을 먹는 약은 제 친구 정신과 친한 친구가 있어서 항상 물어보는데 세로토닌 계열만큼 내성이 없고 오래 써도 크게 문제 없는 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약들은 좀 안전하게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세로토닌이 농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좀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는 세로토닌 톡시시티라고 하는 세로토닌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것만 좀 유의한다면 사실 저는 가임기 또는 갱년기 모든 여성들에게 이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약은 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정한 용량을 정확히 쓰시는 게 좋겠죠.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이런 것들은 선생님 그냥 40대 이후면은 국가에서 딱 지정한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해야 돼요. 가정의학과 의사가 어느 정도 질병을 예방하려는 데 많은 지식을 도와드리고 옆에서 가이딩을 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5대암이나 이런 검사들은 꼭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검진표를 가지고 주치의와 함께 의논을 해야 합니다. 마흔자로 5mm 4개월짜리인데 인데 정체기 1kg 정도 찌고 1kg 정도 빠지면서 정체기인데 치죠. 용량을 올리는 건 체지방의 분해가 잘 안 될 때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체지방의 분해가 잘 안 될 때 용량을 올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어서. 됐다. 고혈압 환자 약봉행 중이고 마흔자로 5mm 6주 차이고 어 90kg에서 83kg 감량 중인데 맞아요.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대사증후군이시고 체중이 늘어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초반에 부종이 좀 빠져요. 그러면서 초반에 체중이 확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분들의 특징이 몸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부종이 많아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물론 혈관의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의 문제로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서 몸에 나트륨이 자꾸 저장되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에는 살을 빼면서 부종이 빠지면 이제 혈압이 확 떨어져서 그 상황에서 똑같은 고혈압 약의 용량을 먹어버리면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혈압을 체크해보고 110 이하면 우선은 혈압약을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운저를 쓰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오실 때마다 혈압을 재보고 그 체지방이나 체수분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다음 주에도 아마 혈압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걸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약을 조금 조정하거나 좀 끊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못 끊는 약 아니에요. 이게 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너무나 어렵고 살을 빼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지, 사실 내가 체중도 잘 조절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조절, 수분 조절도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치의와 옆에서 가이드 하에 약의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대학에서 이제 고혈압 당뇨약 드시고 계시던 분들이 6개월마다 받아 드시다가 이제 저하고 옆에서 3개월마다 피 검사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약제 많이 줄이고 교수님께서도 당뇨약 같은 것들도 많이 줄여주셔서 이제 또 그때부터 줄인 약으로 저하고 또 생활습관 관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주치의가 가정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5mm 시작한 지 3편째인데 왼쪽 상복부에 뭔가 그러니까 왼쪽 상복부, 오른쪽 상복부 복통이 있으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두려워요. 왜냐면 그 위치가 뭐 췌장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담낭의 영향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의 50% 이상의 환자들이나 또는 지금 구독자분들이 그 복부 통증을 느끼는 건 마운자로로 인해서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건 진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병을 놓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운자루를 시작하고 복통이 있으셨던 분들을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이게 병적인 부분이 생겨서 복통이 생겼다기보다는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통증을 느끼거든요. 위장관은요 늘 움직이고 있어야 통증을 안 느껴요. 얘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을 느껴요. 특히 상부 위장관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거나 또는 뭐 별로 먹지 않는데도 통증이 계속 된다 하면 그때 내시경 해보셔야 됩니다. 체지방 3kg 빠지고 근육 1.5kg 빠졌어요. 근육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반드시 체수분도 같이 보세요. 옆에 체수분이 우리 인바디에서 볼 수 있잖아요. 체수분도 빠졌는데 근육도 빠졌다 이러면은 이건 근육세포가 빠진 게 아니라 근육세포가 머금고 있었던 체수분, 물이 같이 빠진 거라서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의 근육세포인 거예요. 근데 체수분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근육만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근육이 소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2-3주 안에 근육이 1kg씩 이렇게 소실되는 건 정말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거나 뭐 수술을 해서 거의 뭐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덜하지 않는 이상은 1-2주 안에 근육량이 막 2-3kg씩 이렇게 줄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건 근육세포가 아니라 부종이 준 거니까 너무 큰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육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육은 내가 줄었다고 슬퍼하고 늘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근육은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매일 하는 운동인 거예요, 근육 운동은. 부신피로 심한데 마운자루랑 뭘 병행하면 좋을까? 6개월 했고 체지방률 32대인데 4개월 동안 변화가 없어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분들은 마운자루를 썼을 때 변화가 없다라는 것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 마운자루라도 안 썼으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체지방이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운자루라고 하는 그 GLP-1 기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이라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찔 거를 좀 예방해 주는 거라서 아깝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이 마운자루로 막고 있었던 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뺐을 때 다시 확 찌지 않으려면 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치료를 같이 의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운자루를 쓰는 동안에 내가 부신 호르몬이든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갑상선 호르몬이든 또는 뭐 외부에서 호르몬을 좀 억제시키는 약들을 먹고 있든 그런 어떤 계열들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마운자루를 쓰는 동안 의사하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은 특히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서포트를 해주는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DHEAS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서 예방의학 하시는 모든 의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DHEAS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체지방이 늘고 그리고 근육량이 소실되고 또 만성 피로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DHEA가 떨어져 있나 이렇게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저는 사실 뭐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병 이전 단계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건강관리를 하니까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인생에 눈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지금은 이 사람이 햇님이 비치는 인생이구나.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서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을 때 굉장히 많이 써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을 알아야 요요가 안 오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멈추고 설명을 드리는데, 부신 호르몬은 사자가 음식을 그러니까 기린 같은 걸 탁 잡아먹을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그럴 때 쓰고 한 달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부신 호르몬이 쭉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싸울 때 이제 에너지가 다시 탁 충전되는 것처럼 충전이 되는데, 사람은 매일매일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를 결정하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도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늘 고민했고, 그게 결국은 동물로 치면은 늘 잡아먹을까 도망갈까를 결정하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을수록 부신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좀 불안이 높고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더 많다 보니까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서 음식과 상관없이 살이 찌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다 부신 호르몬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감신경의 증가니까, 제가 늘 새벽에 댓글 다시는 분들 잠 안 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감신경이 증가되면 살 안 빠져요. 마음대로 끊고 다 찝니다. 그리고 긴 쉼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율을 잘 맞춰주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같이 하시고, 좀 정적인 것들을 계속 하시고, 이렇게 딱 너무 동적인 것을 하시면 교감이 증가되죠. 부신 호르몬 구글이나 챗 GPT 찾아보세요. 다이어트 하시고 이제 비만 치료를 하시면서 부신 호르몬이나 코티졸,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기 어려우면 이제 가정의학과나 이런 기능의학을 하셨던 원장님들, 저희 JM 원장님들은 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또 배우셔서 또 나의 다이어트를 배우시면 되고요. 단약 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6개월 더 넘어가니까 저도 제 환자분들과 진료실에서 자 이제 좀 끊어볼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체지방률이 25%,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28%까지, 그리고 좀 갱년기다, 50대 이상이다 하면 한 30%? 그쯤 언저리에 좀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전문의약품을 끊고 우리 운동이랑 식단으로 또 좀 해보자.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또 체지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금 쓰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빼는 그 기간은 이제 마흔자루를 가지고는 조금 홀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지방률이 많이 낮아졌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식습관이 마흔자루를 맞고 있는 동안 확실히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많이 변형돼서 좀 식욕 조절이 덜하다 해도 내가 막 이렇게 라면을 갈구하던 짜장면을 갈구하던 빵만 먹고 싶었던 내 몸이 조금은 달라진 게 느껴진다 하면 그땐 전문의약품을 좀 끊어보세요. 물론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지만 마흔자루도 장으로 가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써보면 마흔자루만 맞으시는 분하고, 저희 병원은 이제 마흔자루를 맞으면서도 여러 가지 수액들로 서포트 케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또 마흔자루만 병원 내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흔자루만 처방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마흔자루가 장기로 썼을 땐 탈모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의 저하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마흔자루가 장으로 가는 약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에서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내염이나 방광염이나 독감, 예전에 걸리지 않았던 병들이 생기고, 체중은 감량됐으나 좀 만성 피로가 생긴다거나 얼굴이 좀 노화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치의가 쓰고 또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흔자루 2.5 4주 후에 위고비로 마흔자루를 쓰다가 위고비로 넘어가는 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을 게 별로 없어요. 막 예를 들어 내가 식욕 조절제를 목적으로 약을 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GLP-1 계열의 약들은 식욕 조절을 목표로 만들어 놓은 약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 비싸요. 식욕 조절만 하려면은 그냥 아주 싼 알약들로도 충분히 식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욕 조절이 안 되니까 마흔자루에서 위고비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마흔자루보다 위고비가 식욕 조절이 더 잘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뇌나 위쪽으로 그 수용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고비를 맞아보면 훨씬 더 음식을 좀 덜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위고비는 그 대신에 마흔자루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떨어지고 두 번째 체지방이 분해되는 효과가 마흔자루보다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게 목표지 안 먹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마흔자루 맞고 많이 먹게 돼서 차라리 위고비를 맞고 안 먹고 체지방이 빠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기전이 좀 잘못된 거예요. 마흔자루 맞으면서도 계속 식욕이 생기고 뭔가 달달한 게 땡긴다면 이거는 GLP-1 아고니스트 계열로 식욕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자루를 맞다가 위고비로 돌아가는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꽉 지키셔야 돼요. 머리카락을 지키라는 얘기가 탈모가 돼서가 아니라 저처럼 이제 기능의학이나 그 생화학들을 좀 알고 환자들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탈모가 생겼다는 건 이 사람이 세포 재생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탈모만이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서도 세포는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적혈구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재생을 하고 다 세포들마다 자기만의 그 주기를 가지고 재생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나 모발은 이 세포 재생 주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 사실 몸 안에서도 모발과 다르지 않게 재생이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내 몸이 재생이 지금 안 되는구나. 체중은 한 5kg 빠졌지만 이러다가 세포의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암이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흔자루는 아마 물량이 모자란 게 지금 아마 좀 그렇지 이게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보다 제 생각이에요.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보다는 훨씬 더 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물량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위고비나 삭센다펜이 공급이 부족했던 건 이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였는데 소비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라이릴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도 효과나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공급도 원활해질 것 같고 이제 25일에 부사장님하고 미팅도 있고 또 자문위원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려는데 이제 저희 한국 릴리니까 조금 그래도 비용을 가격을 좀 주시면 어떻겠냐. 제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렇게 얘기라도 좀 한번 해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 더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좀 장기로도 처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흔자루 2.5 한 달 처방받았는데 주사 1개를 잘못 맞아요. 이게 주사를 잘못 놓으시거나 좀 이렇게 날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펜이 4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날려도 나머지 3개를 연속해서 꼭 맞아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도 좀 많이 낮춘다면 하나를 날린 거를 좀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를 내가 못 맞았는데 나는 4개의 비용을 냈다 이러면은 이 3개를 맞는 동안 더 철저하게 탄수화물 절제식을 하고 더 철저하게 근육 운동을 해서 이 하나를 맞는 동안에 내려갈 수 있었던 인슐린 저항성을 내가 운동으로 커버해서 더 내리면 사실 괜찮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비싼 걸 그렇게 날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자루 주사 간격은 제가 영상에 많이 남겨놨거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있으면 마흔자루의 간격은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맞고 일주일 내내 토하고 설사하고 안 좋았는데 또 월요일이니까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지금 너무 괜찮고 식욕도
별로 안 먹고 싶어지고 다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쪼끔 더 땡겨서 5일 간격으로 맞아서 빨리 체지방을 내리는 게 좋아요. 그치만 이제 유지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약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살을 다 빼고 유지하려고 할 때는 막 이렇게 급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쪼끔 간격을 뭐 한 9일 10일 내가 한 10일 정도 만에 한 번 맞아도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나쁘지 않은 식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빼고 지금 체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 높은 체지방이 내 건강을 위협하고 당뇨나 고혈압에 위험이 있겠다 하면은 일단은 용량은 7일 간격이고 컨디션 괜찮고 몸도 괜찮으면 쪼끔 더 당겨서 맞아 보셔도 됩니다. 단 내가 몸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면역이 안 좋고 뭐 독감에 걸리고 했는데 더 빨리 빼보겠다고 막 용량을 당기는 거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1 번은 부작용이 간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40자루 10ml까지 저는 사실은 처방을 거의 안 했는데 10ml 처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지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고도비만이어도 10ml까지 안 가도 제 생각에 한 7.5 까지 가고 제가 식단만 좀 잘 가르쳐 드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쪼끔만 잘 설명하거나 또는 그렇게 썼는데도 안 빠지는 다른 원인 호르몬이나 뭐 약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사실 7.5를 쓰다가도 좀 기간을 더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원인이 뭔지를 알고서 40자루를 스타트하면 사실은 나에게 딱 적절한 용량을 쓸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뭔진 나는 모르겠고 식욕 조절 안 되고 뭐 7.5 맞았더니 살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에이 모르겠다. 10.0으로 올리자. 10.0 안 되네. 그럼 12.5로 올리자.' 이런 기전의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는 몸이 다 망가져요. 이게 용량이 올라가면 효과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요. 전문 의약품은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그래서 전문 의약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효과만큼 부작용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잘 보고 요 사이에 잘 놓여질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자꾸 올리면 특히 내가 지금 10.0을 맞고 있는데도 뭐 잘 안 빠진다 이러면은 다른 원인을 반드시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7.5도 제가 웬만해서는 많이 처방하지 않거든요. 다른 원인을 오히려 찾아보지. 어 자 앞으로 가서 답변을 제가 이게 너무 빨리 답이 올라가는데 답 못 드려도 웬만해서 그 라이브 밑에다가 해 주세요. 제가 이 댓글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영상에 없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답을 해 드리고 답이 없는 건 거의 영상에 있어서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5, 5.0 3개월 아직 안 됐고 오늘 16kg. 와 진짜 잘하셨어요. 40자루 맞으면 부작용 없는 경우도 많을까요? 주사 맞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주사 맞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어졌어. 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40자루 맞으면서 수면의 질이 막 좋아졌던 사람도 있고 또는 막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자꾸 펌메드 찾아봐도 40자루가 직접적인 수면과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거기서 이제 뭐 하이포세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용들 중에는 새로운 약이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율신경이 교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또는 위장 운동 능력이 달라지니까 위장 운동 능력이 달라지면 왜 우리 밤에도 소화 안 되고 막 설사하면 깨잖아요. 우리 장염 생기면 밤에 자다 일어나 가지고 막 화장실에 쓰러지고 그런 것처럼 밤 동안에 위장 운동 능력이 굉장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40자루 위고비, 삭센다 같은 GLP-1이 위장 운동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약이니까 '수면의 질을 방해하진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썼을 때 이 GLP-1 아고니스트 계열들이 그 수면 무호흡이나 복부 비만을 해결해서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더 좋게 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 또는 생존율을 높였다 이런 논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40자루는 장기로 쓰는 약이다. 1주일 4주 딱 맞고 내가 이번에 탁 다이어트 끝 이렇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 약은 운동, 식단과 함께 또 하나의 그냥 나의 다이어트 툴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만 탁 하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만 하면 근육돼지 되죠. 그리고 뭐 음식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식단 조절만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얼굴 완전 늙어 보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은 거의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마운자로라고 하는 인류가 참 잘 만든 이제 서포트하는 케어의 어떤 툴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운동과 식단은 우리가 쪼끔은 편하게 알아보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운자로는 전문 의약품이니까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그리고 또 내 주치의와 내 몸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면서 처방하면 참 좋은 다이어트 치료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여성은 28% 이하면 백색 지방은 아니라서 그때부터 아주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인바디 될 때 27.9 정도 나와서 정상 범위가 18에서 25 정도, 체온 조절 14kg 하라고. 그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체후 지방을 이만큼 줄이세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심하게 많이 줄이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살을 안 빼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특히나 그다음 해에 같은 질병이 나오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는 체지방량을 최대한 많이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게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체지방 17kg까지 낮추려고 1년 동안 한다면 거의 1년 동안에 맛있는 거 아예 못 먹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살면서까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유지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내가 올해는 요 정도 빼고 또 요번 달은 요 정도 빼고 또 쪼끔 잘 지내고, 이 on and off를 잘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체지방률인데, 체지방률은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진료하면서 봤을 때 여성분들은 28% 이하로만 떨어져도 좀 전문 의약품을 쓰지 않고 제가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살이 안 쪘고, 남성분들은 한 25% 정도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찌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도 백색 지방, 갈색 지방의 비율이 28% 25% 정도라고 논문들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영원히 내가 체지방을 10몇 프로까지 다이어트를 할 때까지 그렇게 살면은 너무 불행해지고, 또 체지방이라는 게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체지방을 많이 밑으로 낮춘다고 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체지방률을 30% 이하를 그냥 맞춰서 '나는 평생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근육량은 매년 올려야지. 체지방은 30%를 넘지 않아야지. 근육은 매년 올려야지. 그냥 이 생각으로 늘 식단과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이벤트 아닙니다. 그냥 늘 하는 거예요. 늘 음식을 먹으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음식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생일 주간이거나 오랜만에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좀 생각을 내려놓고 먹지만, 그렇게 먹었으면 그다음 주, 그 다다음 주는 그냥 이제 또다시 원래 루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마운자로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 답변을 좀 길게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를 숫자에 두지 마시고 생활 습관의 변화로 계속 두세요. 변비, 구토, 구역감, 위장불편감, 이건 다 GLP-1 아고니스트들의 기전이 장으로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논문에는 2에서 4주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두드러기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었던 사람인데 마운자로를 좀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전처치를 좀 하고 시작하시는 게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주 정도는 좀 건강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음주를 좀 줄여서 장의 환경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유산균을 좀 충분히, 또는 뭐 효소들을 조금 충분히 먹어서 장이 좀 건강해지고 나서 그 마운자로를 쓴다면 조금 그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은 딱 들어보고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생활 습관이나 그렇다 하면 저는 그냥 노르믹스라는 장내 세균 치료제를 먼저 2주 쓰고 그리고 나서 마운자로를 처방하거든요. 그게 되게 슬퍼하고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적으로 그냥 썼던 분들과 비교했을 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그게 건강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운자로를 처방하면서 저는 주치의로서 느끼는 게, 정말 건강의 핵심 1번은 장이다.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약을 써도 부작용이 심하고 두드러기가 심하고 효과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근데 그 장은
문제가 뭐냐? 음식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결정한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도 먹으시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 번은 좀 생각하시고 먹는 습관을 한 40대 이후부터는 하시는 게 이제 노후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낼 것 같아요. 경구약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제가 25일에 그 미팅, 일라일리 미팅도 이 경구약 올포에 대한 연구를 같이 좀 공부하고 우리나라 치료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러니까 약간 필드에 있으니까 이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연구를 해주시고 저는 직접 이제 처방을 하고 경험을 해보는 의사로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내준 논문이 이만큼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 그 마운자로 경구약은 뭐 하루에 한 번 먹고 그리고 뭐 물이나 음식과 상관없이 먹어서 되게 간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마운자로 주사 제제와 먹는 마운자로를 헤드 투 헤드로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경구약을 용량별로 봤더니 뭐 얼만큼 체중이 줄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6단계의 경구약이 있었고 뭐 당연히 단계가 올라갈수록 체지방 감량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끊었을 때의 다시 찌는 속도가 주사보다는 조금 더 높았고 그리고 주사 제제는 사실 그 경구약 비해서 뭐 예를 들어 똑같이 4주를 썼다고 치면 그냥 제가 그냥 두 논문을 따로 봤지만 똑같이 봤을 때는 주사 제제는 훨씬 더 빠르게 체지방을 좀 떨어뜨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구약은 어쨌든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 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돼서 다시 혈관을 타고 돌아서 얘가 어쨌든 DNA를 그 인식시켜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건데 주사 제제는 고용량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바로 시그널을 주니까 흡수율이 거의 100%잖아요. 주사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주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가격이 같으면 안 된다. 이게 효과가 분명히 주사가 훨씬 더 좋을 텐데 가격이 같으면 누가 경구약을 쓰겠냐. 그러면 이제 거기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사 맞는 게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은 경구를 쓰니까 큐시미아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여기 일라일리 또 선생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경구약이 주사 제제와 비슷하면은 저는 경구약을 처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주사 제제를 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체지방을 빨리 낮춰주고 환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운동 식단을 권유하지 같은 가격인데 장기적으로 경구약을 권유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이런 분들은 좀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하기 좀 힘든데 당뇨의 합병증이 심하고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데 식단을 조절하기에는 지금 너무 허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잔잔하게 깔아놓을 수 있는 경구약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우리 지금 마운자로를 이렇게 막 몇 킬로씩 빼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경구약이 비용이 같다면 절대로 저는 처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약을 비용이 낮아져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학과 의사들, 후배님들 마운자로를 이제 많이 처방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럴 때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만성 피로나 면역이나 탈모나 이런 마운자로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드리는 건 영상이나 댓글에 다 있어요. 마운자로 덕분에 중학교 때 몸무게를 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마운자로 4주에 2.5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5로 증량할까요? 네, 요것도 질문은 답변이 있습니다. 180에 91이었는데 9월부터 약 3달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저번 달 76 찌고 우와 지금은 81입니다. 속이 너무 메스꺼 안 맞고 있는데 살이 다시 붙으니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쇼츠 보고 입문한 아저씨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이 체중이 91이었는데 76이었다 81이 됐다면 이거는 아마 체지방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나트륨이 내 몸에 저장되면서 아마 부종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운자를 안 맞으면 조금 음식이
땡기다 보니까 음식량이 늘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속이 메스꺼워서 다시 맞지 못하겠다는 아니지만 그 늘어난 게 체지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지방이 늘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빨리 다시 마운저를 맞으셔야 돼요. 아직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많이 체지방을 내렸고 한 요 몇 주 사이에 한 3-4kg 늘었다. 이게 체지방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마운저를 맞으시는 것보다는 부종이 늘었구나. 수분 섭취 열심히 하시고 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많이 먹은 날 다음 날에는 좀 간헐적 단식만 해도 그 늘었던 3-4kg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빼고 끊었는데 다시 쪘는데 그게 체지방이 늘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병리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운자로를 시작하셔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밑으로 눌려주고 끊으셔야 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궁내막증 때문에 비잔정을 1년 6개월 복용했고 10kg 쪘어요. 아이고 저는 웨트 고중량 사회하고 운동 끝나면 전국에서 30분. 아이고 전국에서 대단하시다. 안 빠지다. 마음자르기 2.5 한다는데 1.6kg 빠지면 타면서 비잔정 때문에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선생님은 약간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특히 그런 그 산부인과적인 질환,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거든요. 그 책 GPT에 우리 마운저를 맞으시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운저로를 맞는데 운동으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운저로는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구조로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음식은 편하게 먹으면서 운동으로 이걸 극복해서 체지방을 빼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으로 가는 건 화학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하지만 마운저를 맞는 동안에는 철저한 식단이 중요해요. 마운자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천국에게나 30분 하시고 운동도 주 4회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근육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체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는 그게 마운자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을 조금 줄이시고 식단을 철저하게 정제된 탄수화물로 줄이시면서 과일 줄이고 주스 줄이고 마운자로를 맞으시는 게 비잔정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동안 한 2달 정도는 마운저를 맞으시고 비잔정을 끊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운동보다는 이번 2달은 완전 철저하게 식단에 둬서 체지방을 완전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운저를 조금 서서히 줄이면서 다시 물리학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면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센시티비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은 훨씬 더 좋아지고 지방이 줄어들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맞춰 줘야 해요. 2.5 1개월, 5.0 2개월, 7.5 1개월, 10.0 1개월 맞고 총 13kg 빼고 한 달 사이에 잠깐 요요가 있어 다시 시작한 선생님 그 4주 이상 마운저를 쉬었으면 반드시 2.5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위장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내시경할 때도 한 2주 정도 쉬자고 하는 게 그게 2주 정도 지나면 원래 내 위장 운동 능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운저로를 끊었다가 다시 맞을 때 고용량으로 확 맞아버리면 이게 원래 운동 능력에서 너무 높은 용량이 올라가니까 위장 운동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장폐색이나 그러니까 뭐 장마비나 이런 또는 위통증이나 좀 설사나 변비나 뭐 장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극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10.0까지 맞았다 해도 내가 4주 이상 또는 뭐 3주 이상 마운저를 맞은 지가 꽤 됐다. 그러면은 2.5부터 시작하시고 2.5부터 시작했는데 크게 부작용이 없다 하면은 차라리 그 간격을 자꾸 줄여서 2.5를 한 3주 만에 맞고 빨리 용량을 올리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10정량 맞았으니까 다시 쉬다가 10정량 맞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슈퍼챗이 뭐지? 슈퍼챗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마흔자루 처방받은 병원에서 수지를 마으면 간다는 처분 중에 갑상선 결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더라도 비만과 체지방이 내 건강을 훨씬 더 위협하고 있으면 살을 빼는 게 우선이겠죠. 내가 지금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데 갑상선 결절, 뭐 췌장염 이런 정말 미미한 부작용들이 무서워서 살을 못 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유리합니다. 73에서 시작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73 시작해서 1단계 한 달하고 2단계 4주차 진행 중이고 현재 64. 진짜 많이 빼셨다. 금방 배워보면 허기운동 금방 느끼더라고요. 배고픔 느낌 참고 있는데 7점으로 정리할까요? 식욕 조절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게 먹고 싶으면 마흔자루 올리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영상에 있습니다. 초반에 초고도 비만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식단을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마흔자루를 먹고 있어도 한 4주 이상은 체지방의 움직임이 잘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 몸속에서는 이렇게 이중주차가 밀리듯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치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의사가 이런 경우에는 빼야 할 체지방량이 많으니까 부작용만 없으면 빨리빨리 용량을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흔자루를 맞고 있고 내가 크게 호르몬에 문제가 없고 내 식단이 제가 영상에서 가르쳐 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일일비하지 마시고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세요. 청소년 허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청소년은 그래도 삭센다나 위고비가 허가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는데 대신에 그 친구들은 장내 세균 치료를 전 철저히 하고 나서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2.5입니다. 위로 올려서 그여라 슈퍼챗 찾으러 가봐야겠다. 약국에서 홍보하며 파는 뱃살약 같은 거 효과 있나? 그 돈 아껴 마흔자루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마흔자루가 되게 비싸기는 해요. 뭐 하루에 용량을 잘 결정해 드린다고 해도 하루에 한 10,000원 꼴은 거의 될 것 같아요. 한 달로 치면. 근데 내가 그 돈으로 3개월 동안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을 시키지 않고 마흔자루를 써서 살을 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사실 보면은 쿠팡이츠를 예전에 많이 시켜서 먹는데 한 달에 뭐 그래도 막 커피랑 이런 거 다 하면 20만 원 이상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저는 마흔자루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도 제 돈 내고 사고서 맞고 있는데 이렇게 처방을 해보니까 마흔자루가 어쨌든 간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내 몸의 체지방을 빼고 당분의 조절 능력을 도와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노후의 건강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도 생존율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노후에 아플까 봐. 근데 그때는 아파서 진단받았을 때 돈을 받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흔자루는 아프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돈이 아깝더라도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약국에서 홍보하는 뭐 이런 뱃살약, 보조제 이런 것들은 전문 의약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인 거예요.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이제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해서 10분 정도 후에 맞출게요. 선생님, 체중 감량보다 체성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한 달 정도 체중 감량이 안 됐는데 몸은 더 근육질이 된 건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대부분 체중 감량에 너무 포커스 두는 것 같아서요. 체중 감량 값이 근육량 증가가 될 수 있는지 같은 거요. 체중 감량보다는
내 몸의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또 들어와서 인바디에서 총체중 늘었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아예 듣지도 않아요. 총체중에 대해서 막 옷 벗고 바지 벗고 막 다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총체중을 낮춰서 저 진료실에 딱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체지방은 입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육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체중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체성분, 근육량은 올리고 체지방은 줄이고 이게 그냥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운자로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총체중 보지 마시고 집에 인바디나 이런 자가 인바디가 없으시다면은 집에서 자꾸 체중 재지 마세요. 집에서 체중 재지 마시고 그냥 뭘 보냐면 내가 식단이 많이 변경하고 있다. 와,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운동을 2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운동을 3번 하네. 내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빵이나 국수를 한 10번 먹었는데 이번 주에 4번 먹네. 이 변화를 보면서 마운자로의 효과를 확인하셔야 마음의 평화가 오지. 총체중을 보시면은 이거는 몸의 환경이나 그 컨디션이나 그날 먹은 음식에 따라 나트륨의 차이로도 확 늘었다 줄기 때문에 그럼 불행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저는 제 환자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운자로 이제 많이 맞고 제가 목표했었던 체지방에 도달해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줄이면서 끊을까요? 그냥 확 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환자가 그 맞는 동안은 확실히 식단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이 많이 좋아졌고 이 환자의 직업이나 지금 생활 환경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괜찮다 하면 저는 그냥 일단 중단합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습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료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영업도 많이 하고 저녁에 모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끊었다가는 금방 또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다.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식단을 마운자로 없이 하는 건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약간 2.5나 이렇게 아주 낮은 용량,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10일 간격, 그러니까 비용도 10일, 20일로 좀 늘리면 낫잖아요. 그래서 2.5로 10일, 20일 이런 간격으로 해서 그냥 조금 잔잔바리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잔잔바리로 좀 깔아 놓으면서 면역을 좀 체크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에 따라 다른 처방약이에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환자의 지금의 상태 그리고 또 내가 6개월 전에 내 몸과 지금 내 몸 또 다르잖아요. 6개월 전에 그 환자분이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번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굉장히 잠도 못 주무시고 수면이 잘 안 좋으시다 하면은 끊을 수가 없겠죠. 그럼 좀 밑에 깔아놔서 더 찌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또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좋지 않은 고도 비만의 경우 몇 밀리부터 반응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근에 오셨던 어떤 환자분은 너무나 반복되는 요요로 제 생각에는 저는 되게 대충 각이 조금 있거든요. 이 정도면 한 6개월은 써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도 마운자로를 썼는데 3주, 4주 만에 체지방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도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빨리 개선되는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호모 IR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비급여 검사까지 하면서 계속 자꾸만 숫자에 연연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목표가 어떤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을 자꾸만 분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바꾸고 항노화를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결하기는 어려워요. 그치만 그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탄수화물 중독에 있었거나 그리고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없는 사람들 그러고 가족 중에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좀 다른 분들보단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빠르게 용량을 올려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저기 그 영상들에도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조바심 내는 약이 아닙니다. 물론 비싸니까 요 개월 안에 빨리 목표를 해야지 내 돈을 좀 아낄 수 있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인류 최초가 만든 약이에요. 사실 펜터민이나 식욕 조절제들은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걸 먹는 동안 몸이 너무 안 좋고 두근거리고 수면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줄여서 살이 빠지는 정말 체중을 목표로 해서 처방을 했거든요. 왜냐면 6주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약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환자가 어쨌든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이 부작용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했는데 이렇게 GLP-1처럼 정말 내 몸에 당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막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좀 시간을 벌어서 생활 습관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게 바이블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의 바이블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근육 늘리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잠 잘 자고 긴 심호흡 내쉬고 그냥 이게 바이블이에요. 이게 바이블인데 거기에 더 좋은 것들,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1년 이상 맞아도 되죠. 뭐 마흔자로는 어차피 연구가 3년 이상 됐고 제가 처방해 본 바로는 그냥 환자가 그때그때 부작용이나 면역이나 이런 것들 뭐 탈모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쪼끔 중단해 준다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 살이 찌면 또 다시 스타트하고 이렇게 온 앤 오프 하면서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저는 장기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있어서도 이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비용의 문제나 면역이나 노화의 문제만 아니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영상들을 지금 사실 엄청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업데이트된 영상들이 좀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끊을 때 어떻게 끊냐?" 뭐 "받고 있는데 부작용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고 저는 어쨌든 매번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잖아요. 그러니까 그 뵈면서 오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문제점들 그리고 또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쇼츠로 그때그때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질문 많으시겠지만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영상으로 답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댓글에 남겨놔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시간을 어떻게 내더라도 또 댓글을 쓸게요. 제가 매일 할 일 중에 하나로 유튜브 댓글 달기라고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저의 영상이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주치의로서 마흔자로뿐만 아니라 가정학과 의사로서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은 저희 영상팀들이 쪼끔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명절에는 쪼끔 즐겁게 맛있는 거 드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댓글에 다 답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 시부터 자야 돼요. 감사합니다.